안녕하세요.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왕초보 잉글리시의 리조트 카지노 경영학과 이정욱 교수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이제 11강, 드디어 11강에 나가게 됐습니다. 11강은 솔직히 생각하면은 막상 보면 어렵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 50% 이상의 사람들이 여기서 영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바로 무엇이냐면 능동태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를 왜 사람들이 처음에 포기를 하냐면 수동이잖아요. 말 그대로 누구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라는 거고, 능동은 내가 진행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내가 뭐랬는데 능동 위주로 얘기를 하니까 수동에 대한 문장에 대해서 약간 인지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쓰는 그런 거에 대한 인지도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막상 문장을 보게 되고 이게 어떻게 쓰일지만 알면 수동태도 역시 절대 어려운 문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넣을 때 과연 기초문법을 수동태를 넣어도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이 부분도 어렵지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10강까지 배웠던 모든 문장은요, 능동적인 문장이에요. 왜냐면 주어 주체가 내가 될 수 있고, 너가 될 수 있고, 그들이 될 수 있고, 그녀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될 수 있고, 그쵸? 내가 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내 모션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패시브, 이게 수동이고, 액티브, 능동이에요. 액티브라는 거는 쉽게 설명할 수 있죠. 액티브는 말 그대로 내가 직접 하는 거. 패시브는 내가 직접 하지 않고 누구에 의해서 하는 거.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젊은 분들은 게임을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게임 중에 RPG 게임 같은 거를 진행을 하시면 거기서 내가 막 경험치를 쌓고, 그러고 내가 레벨업이 돼야 돼요. 그러면 레벨업이 되면 자동적으로 내가 전투력이다 이러면 전투력이 올라가는 게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거는 내가 특별한 기술을 써야 돼. 그러면은 레벨업이 될 때마다 클릭을 해서 그거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게 있어요. 그럴 때 내가 클릭을 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는 내가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액티브 스킬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저절로 레벨업이 되면서 이게 자동 밸런스로 이렇게 전투력이 올라간다? 그런 거는 패시브 스킬이라 그래요. 이것도 보시면 게임에서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거랑 누가 의해서 올라가는 거랑은 틀리게 개념을 두는 것처럼 영어에서도 내가 하는 능동과 누구에 의해서 진행되는 수동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나눠주게 됩니다. 근데 수동태는 어떤 형태로 되냐?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예요. 자, 그렇게 따지면 이제 현재 완료는 have 플러스 PP, 그쵸?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은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 형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is done and was done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액티브랑 나눈 게 아니고 이거는 현재형에 대한 수동태, 이건 was는 뭐였어요? 그쵸? 과거형이 비동사 과거형이었죠? 과거에 대한 수동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the office is cleaned every day. 비동사가 나왔습니다. clean, 그쵸? 동사에 ed가 붙였으니까 과거 형태가 나왔죠? 그 동사의 과거 형태가 나왔고, 그리고 everyday. 자, 오피스는 어떻게 해요? 매일 청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어가 있을까요? 수동태는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오피스라는 목적어, 이 오피스가 매일 청소가 되어져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아니면 누가 와서 이 오피스를 매일 청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능동으로 바꾼다 그러면 someone clean the office every day.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피스를 매일 청소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보면은 ed가 붙었지만 이거는 과거 형태가 아니라 비동사가 과거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everyday니까. 그쵸? 제가 현재는 항상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일어났던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the office was cleaned yesterday. 그래서 오피스는 어제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졌습니다 라고 해서 이거는 어제라는 시점을 줬으니까 was로 바뀌면서 is가 was로 바뀌면서 과거 형태가 된 겁니다. 이렇게 따지시면 되고요. 이게 수동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장을 넘어가게 되면 액티브랑 패시브를 나눌 때 what subject does예요. 그래서 주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거는 문장이 패시브가 되고 액티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패시브는 the focus is on the action이래요. 그래서 패시브 센텐스는 그 하나에 대한 중요한 그 사건, 액션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무서운 말이네요. Lee killed Kate. 리는 케이트를 그죠? 죽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리라는 사람이 케이트를 죽이는 그 행위를 했던 거고, Lee was killed by Lee예요. 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Kate was killed by Lee예요. 그래서 Kate는 by Lee, Lee로부터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ed, pp 형태죠. pp 형태니까 뭐예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가 죽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케이트가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거는 리가 케이트를 죽인 거에 초점 맞췄다면 이거는 케이트가 죽은 게, 그러면은 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리는 생략을 해도 케이트 was killed. 그래서 케이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리가 죽인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써도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 수 있고요. 결국에는 주어는 리가 주어가 되는 거고 케이트는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액티브랑 패시브 문장을 보게 되면 능동과 수동에 대한 문장을 보게 되면요. somebody, 어떤 사람이 cleans, 청소를 했대요. 매일 더 오피스를. 그러니까 오피스를 어떤 사람이 매일 청소를 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때 A라고 썼으니까 이건 액티브 문장이야. 그럼 이게 뭐냐? 주어가 되고 동사가 되고 목적어가 된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패시브로 바꾸면 더 오피스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쵸? 그리고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가 돼서 The office is cleaned every day. 오피스는 청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청소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패시브 형태가 되고, 밑에 문장을 보면 Somebody cleaned the office yesterday.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제 오피스를 청소를 했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주어가 되고 동사가 되는데, 이것도 똑같이 목적어를 이쪽에다 놓고 was랑 cleaned, 비동사 과거랑 PP 형태를 줘서 yesterday. 그래서 오피스는 어제 청소가 되어졌습니다. somebody가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자, 여기서 the passive is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simple present, am, is, are. simple past was, were 다음에 past participle, cleaned, invented, injured.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done, built, taken. 과거 분사를 쓰는 겁니다. 현재 완료형 할 때 저희가 과거 분사표를 보여드렸죠. 그래서 그 현재 완료형에서 과거 분사표를 보시면서 이제 이 부분들을 같이 접목해 주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 과거 플러스 past participle, PP 형태로 나가면 이거는 패시브 형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주어는 항상 생략이 가능합니다. 목적어가 앞으로 내려옵니다 라고 하면 되고요. The past participle of regular verb는 ed를 붙이고요. The list of the irregular past participle은 done, built처럼 그 불규칙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현재 완료랑 같죠. 현재 완료할 때 제가 보여줬던 그 past participle에 대한 거, 이걸 보시면 거기서도
보통에 대한 현재 완료, 현재 PP, past participle, 과거 분사 같은 경우는 ed를 붙이지만 이제 여기서 과거 분사가 irregular verb, 불규칙 동사의 경우는 문장 단어 자체가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take, took, taken 이런 거, build, built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장을 하나 해석해 볼게요. Butter is made from cream. 그래서 버터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비동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동사의 PP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쵸? make, made, made니까 make, made, made니까요. from cream. 그래서 버터는 크림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버터는 크림으로부터 만들어졌는데 중요한 건 뭐냐? 누가 버터를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버터가 크림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주어가 생략이 된 거고요. 밑에 거 보면 Oranges are imported from Canada. 자, S나 ES가 붙었으니까 명사에 S나 ES가 붙는 거는 이거는 복수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S 붙었으니까 오렌지에다 S가 붙었으니까 are imported 수입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렌지는 캐나다로부터 수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import의 반대말 수출하다는 뭐냐면 export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how often are these rooms cleaned? 그래서 얼마나 자주 이 방들이 청소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how often만 빼면 are these rooms cleaned? 그래서 이 방들 청소가 누구에 의해서 되어졌었니?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누구에 의해서 중요한 게 아니까 이 방들 청소가 되어졌니? 라고 물어봤을 때 뭐 yes나 no로 대답할 수 있겠죠. 근데 how often, 얼마나 자주라는 말이 들어가서 청소가 되어졌었니? 얼마나 자주? 라고 할 때 똑같이 WH 퀘스천이 앞에 들어가면 돼요. 이제 아시겠죠? 일반 동사나 과거형이나 아니면은 수동태, PP 형태나 똑같이 WH 퀘스천은 맨 앞에 나오고 의문형이 그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냐, do나 does가 나오냐, did가 나오냐 이런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수동태 같은 경우는 보통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do나 does나 뭐 did나 이런 건 나오진 않겠죠. 그리고 I am never invited to the party.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파티에 초대되었달까요? 초대를 했달까요? 초대가 되어졌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쉽게 보면 또 비동사가 나왔죠. 그리고 빈도부사가 나왔죠. 그리고 빈도부사는 일반 동사 앞, 비동사 뒤라고 얘기를 그때 했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invited. 초대되어지다의 PP 형태니까 이거는 수동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파티에 초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초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누구에 의해서 누가 초대를 날 해본 적이 없어요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This house was built 100 years ago. 그래서 이 집은 하우스니까 명사에 S나 ES가 안 붙었으니까 단수니까 was이고 이거는 복수니까 were가 되고요. 비동사 built 그쵸? built 해서 100년 전에 이 집은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그 밑에 문장은 100년 전에 이 집들은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was랑 were가 이제 뭐 과거 형태니까 나온 거고요. 이것도 have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니까 수동태로 이 집을 누가 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집이 100년 전에 지어진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수동태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시면 엄청 쉽게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문장 I'm never invited to parties를 나는 누구에 의해서 뭐 파티에 초대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난 파티 초대된 적이 없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능동으로 바꾸면 만약에 리라는 사람의 어떤 사람이 초대를 안 했으면 nobody invite me to the party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아무도 나를 파티에 초대하지 않아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능동 형태로 바꿀 때는 누가에 의해서 주체자가 있어야 되는 반면 수동태로 갈 때는 주체자가 없어도 내가 당하는 그 포커스가 하나의 사건만 있으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빠르실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은 was랑 were born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쓰죠. I was born in 1991 막 이런 식으로 해서 I was born in Los Angeles in 198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I was born in 1981. I was born by Kate. Where were you born?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1981년에 나는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왜 수동태로 갈까요? 여러분 스스로 태어나진 않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I was born in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은 항상 수동태 형태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passive by. 그래서 by는 뭐냐면 그 주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어를 얘기하는데 그 주어가 그렇게까지 뭐 중요하지 않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The telephone was invented by Bell in 1876 라고 했을 때 텔레폰, 전화는 벨이라는 사람이 발명을 했어. 언제? 1876년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벨이 빠져도 상관이 없어요. 전화기는 1876년에 발명이 되어졌습니다 라고 해도 사람들이 전화기가 발명된 게 중요한 거지 벨이 발명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발명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선은 이게 주어가 빠져도 여기서는 전화기가 발명된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My brother was bitten by a dog last week. 그래서 내 동생이 아니면 내 형이 지난주에 강아지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물렸어 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뭐 도그라는 그 강아지를 빼도 되지만 굳이 이거를 넣어도 무방하고 이거를 빼도 무방하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수동태 형태에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게 주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앞에서 보면 여기는 born이 있어요. 그쵸? 근데 형태가 하나가 다르죠. 이가. 그쵸? 이게 뭘 뜻하냐면 아마 윗 문장이랑 아랫 문장이랑 비교해서 여러분들도 알 수 있으실 텐데 주체자가 있을 때는 밑에 거를 쓰고요. 그 행위하는 주체자, 주어가 없을 때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눠진다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보통 보면 I was born in 1981 이라면 I was born 이런 식으로 I was born in 뭐 Korean 이런 식으로 쓰죠. 자,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과거 분사입니다. 왜냐면 수동태에서도 써야 되니까 제가 같이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이 부분을 스크린샷 찍어서 아마 공부를 하셔도 되실 거고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뭐 버스를 타고 간다든지 아니면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눈으로 익힐래? 라고 했을 때 뭐 시간 날 때마다 볼래? 이럴 때 스크린샷을 찍어서 보셔도 무방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이번 강의는요, 수동태와 능동태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동태와 능동태가 어떤 건지 확실히 구분을 질 수 있으셨길 바라고요. 뭐 다시 한번 요약을 하려면 수동태는 항상 보면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간다. 라게 되고요. 그리고 주어는 생략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능동태는 항상 문장 맨 앞에 주어가 들어가야 되고 동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좀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수동태 같은 경우는 해석을 할 때 누구에 의해서 내가 행해졌다 아니면 뭐가 행해졌다라는 거고 능동은 뭐 내가 우리가 아니면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했냐 누구에 의해서 당했냐에 따라서 틀린 게 수동태랑 능동태랑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번 강의는 요까지 하고요. 12강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